뉴저지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가 미흡하다면 주정부 차원으로 총기 폭력에 대항하는 자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보안 담당 직원이 한 학생의 총격 기도를 미리 적발해 경찰에 알려 대형 총격 사건 발생을 막았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의 후폭풍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10대 고교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시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H-1B 시즌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가 만약 미흡하다면 주정부 차원으로 총기 폭력에 대항하는 자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수요일 총기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해 대량 인명 살상이 가능한 군용 스타일 총기 판매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만약 연방의회가 총기 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뉴저지는 주정부 차원으로 총기 폭력에 대항하는 자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에서 군용무기 판매 금지,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지 금지, 총기 판매 시 백그라운드 체크 등 연방정부 수준의 총기 규제 관련 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화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같이 적절한 총기 사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모아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장하고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지난해 퇴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칫 대형 총격 참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보안 담당 직원이 한 학생의 총격 기도를 미리 적발해 경찰에 알려 사건 발생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수색한 학생의 집에서는 총기류와 탄환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21일 미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CBS LA 방송에 따르면 LA 카운티 경찰국의 짐 맥도널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LA 동부 위티어에 있는 엘 카미노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학생과 28세인 그의 형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형제의 집에서는 AR-15 반자동 소총 2정과 대용량 탄창 90개, 그 외 권총 등 다수의 총기류가 발견됐다고 맥도널 국장은 밝혔습니다. 총격 기도를 막아낸 영웅은 엘카미노 고등학교의 보안 담당 직원인 마리노 차베스로 지난 16일 점심시간 직후 학생들 곁을 지나가다 우연히 한 학생의 총격 기도 계획을 엿들었습니다. 그 후 차베스는 이 학생에게 총격에 대해 사실인지 캐물었지만 용의자인 학생은 농담이라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보고 LA 카운티 경찰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총기 등록 여부를 수소문한 결과 예비역 군인인 이 학생의 형 앞으로 AR-15 소총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몇 시간 만에 학생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플로리다 총격과는 대비된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의 후폭풍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10대 고교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고교생들이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던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어제 오전 메릴랜드주 고교생 수백 명이 수업을 거부하며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미총기 협회 NRA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NRA, 오늘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니? 제발 우리 교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NRA를 당장 없애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회의사당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상하 의원들은 NRA의 정치 자금을 받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는 변화를 이끌 것이다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민주당 소속 제이미 라스킨 하원 의원은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의회의 정치적 자만과 NRA의 부패에 맞서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생존 학생과 희생자 부모 등 4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가 아니라 교사 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무장한 교직원이 있었으면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으로 과거 총기 참사를 겪은 학생과 부모들을 초청해 면담하며 위로하는 자리에서 최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더글러스 고교 총기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에 능숙한 교사가 있었다면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교직원 무장이 총기 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후 교사들 전원에게 총을 들게 하자는 거냐며 거센 항의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러 건의 트윗을 통해 가짜뉴스인 CNN이나 NBC에 나온 것처럼 교사들에게 총을 주자고 말한 적이 절대 없다며 내가 한 말은 군대나 특별한 훈련 경험을 가진 능숙한 교사들에게 은닉 총기를 줄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는 전체 교사의 20% 정도로 잔인한 정신 이상자가 나쁜 의도로 학교에 침입할 경우 즉각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를 총기 금지 구역으로 한다면 나쁜 사람들을 부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헐리우드를 시작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한 한인 식당 업주가 2년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뒤늦게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에서 갈비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20일 오전 8시 경범죄인 강제 접촉과 2급 괴롭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4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 여성 종업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달 후가량인 2016년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이 피해 여성의 다리를 만지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체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직장 성추행에 대한 문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미투 캠페인 확산 이후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사건으로 뉴욕 한인 사회에도 그동안 사회 분위기로 침묵하던 피해 여성들의 유사 신고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전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와 타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임금의 1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2에서 2016년 주민 평균 임금 대비 지방세 비율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뉴욕 주민의 평균 연봉은 59,563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는데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평균 2,208달러로 전국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 측은 조사에 쓰인 통계가 오래된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뉴욕주는 2017 회계년도에 중산층 가구에 대해 70년 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2012 회계년도부터 시행한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별세했다고 외신들이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BBC와 NBC 등에 따르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마크 데모스 대변인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21일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의 집에서 사망했다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암, 폐렴 및 기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전도협회를 설립해 전 세계적인 전도에 나섰고 라디오와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잘 알려진 그레이엄 목사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꼽혀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시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H-1B 시즌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를 앞두고 올해도 20만 개가 넘는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6년 연속 추첨으로 신청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민당국은 전례 없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H-1B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첨 문턱을 넘는다 해도 신청자들의 비자 취득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보충 서류 요구가 치솟고 있어 추첨 문턱을 넘은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비자 거부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추첨에 붙은 신청자들 중 약 30%가 RFE를 받았고 2차례 이상 RFE를 받아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45%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집중적인 RFE 대상이 됐던 중소규모 업체나 가장 낮은 1단계 임금 수준 직종에서 비자 탈락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숨긴 보물상자를 찾아 나선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미국의 갑부가 로키 산맥 인근에 숨겨놓았다는 보물 상자를 찾아 나선 제프 머피라는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1일 시카고 트리뷴과 미국 공영 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작년 6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터키 펜봉에서 실족사한 시카고 교회 도시 출신 제프 머피는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억만장자 포레스트 펜이 숨겨놓은 유명한 보물 상자를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보고서에서는 머피의 아내가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에 남편 실종 신고를 하면서 펜의 보물 상자를 찾아 떠났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머피는 터키 펜봉 가파른 경사면에 150m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고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펜의 보물 상자를 찾아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골동품 중개업으로 큰 돈을 번 펜은 1988년 암 판정을 받고 자신의 재산이 전설 속 보물처럼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2010년 출간한 추적의 전율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금화와 보석 등 18kg 상당의 보물을 가로 세로 각각 25cm인 상자에 담아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에서부터 캐나다 국경 사이 해발 고도 1.5km 이상인 로키 산맥 일대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며 누구든 찾는 사람에게 전부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상자 속 보물의 가치는 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우수대학 입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AP시험 응시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합격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AP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한 과목이라도 AP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1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졸업생 중 37.7%가 AP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AP시험 참여가 늘어난 만큼 합격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점인 3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의 비율은 22.8%로 10년 전인 14.6%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아시안 학생들의 AP시험 합격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아시안 학생은 지난해 전체 고교 졸업생 중 6%에 불과했지만 AP시험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은 11.7%나 됐습니다. AP시험은 1950년대 도입됐으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업 수준을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입학 전형의 중요 요소로 다루면서 AP에 응시하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와 김진양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24일 오후 4시 플러싱의 대동연회장에서 2018 미주 순회 통일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날 강연회에서 문정인 특보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한국 정부 입장과 최근 북한의 동향으로 강연을 하고 김진양 교수는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인요한 총재는 북한 보건의료 실태와 보건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2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불법적으로 사업을 독점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뉴욕시의 토잉 회사와 책임자들을 사기 공모, 불법 사업 독점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특정 회사가 토잉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회사에 교대로 일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일부 토잉 회사들은 회사 이름과 로고를 다른 여러 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꾸며 등록하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 토잉 사업을 독점해왔습니다. 겉포장만 다른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는 스테인절 엔터프라이즈라는 하나의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심지어 경찰에 무선 통화를 도청하면서 사고 발생 현장에 토잉 트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업 독점 혐의 외에 탈세, 보험 사기, 돈 세탁 협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7명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시인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신경외과 전문 의사 리카르도 크루시아니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드렉셀 대학 신경외과에서 일하는 크루시아니 씨는 수요일 맨해튼 항소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맨해튼 마운튼 시나이 이스라엘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45세의 여성 힐러리 트린이 2005년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범죄 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등에서 17명의 여성들이 나도 추행당했다며 크루시아니 씨를 고발했습니다. 크루시아니 씨는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는 2016년부터 7명의 환자를 성추행,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7년간의 보호관찰, 성범죄자 등록, 의사면허 박탈 등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476번 고속도로의 리하이 터널에서 70대의 트럭 운전자가 앞서 가던 트랙 테일러에 실린 금속 파이프가 앞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파이프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요일 오후 6시 3분 워싱턴 펜실베니아 턴파이크의 북동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한 트럭 운전자는 뉴저지주 글로스터 카운티에 사는 하워드 섹스톤 씨입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떨어져 나온 금속 파이프는 그의 트럭 외에도 다른 차량들과도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스파캐슬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파캐슬은 지난해 11월 16에서 17세 아동의 스쿨데이 전날 야간 근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1,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스파캐슬은 2월 현재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의 엔진과 브레이크 결함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철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 동안 뉴저지 트랜짓은 787건의 안전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칫했다가는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열차 결함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플러싱 관할 109 경찰서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 안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플러싱 방향 7번 전철에서 흑인 남성이 36세 남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당시 이들 사이에는 어떤 언쟁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용의자는 키 6피트 5인치, 몸무게 190파운드가량의 흑인으로 당시 푸른색 자켓에 검정 야구 모자, 검정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설을 맞아 한인은행을 통해 한국 등으로 보낸 무료 해외 송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론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9곳이 발표한 설 무료 송금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6.8% 감소했습니다. 송금 건수도 지난해 비해 4% 줄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설 송금이 소폭 감소한 이유로 원화 강세를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네. 두 번 시간 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등등 네. 다이어트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여성분들이 되게 따라하고 싶게 아하.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재밌는 걸 기획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살을 왜 뺐냐 하면 네. 이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5이거든요. 그러니까 55이 되니까 갱년기가 와요. 아파요. 갱년기가 네. 되면 그냥 뭐 잠 안 오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뭐 땀도 막 쫙 나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가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물리치료 이런 거 많이 네네. 받잖아요, 엄마들. 그러다가 아, 내가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을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열을 내서 내가 내 몸에 순환을 일으켜서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식단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그 온몸에 순환이 안 되는 찌부두둥한 그 기운을 다 털어냈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10kg가 넘게 뺐어요. 어머,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10kg가 원래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50 넘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옛날 같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식단하고 그다음에 새끼를 다 먹긴 먹어요.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더 쪄요. 네. 그래서 이제 식단하고 하루에 1시간 40분씩 유산소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나눠서 하고 이러면서 10kg 이상을 빼고 지금도 유지하려고 계속 운동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계속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고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20, 30대, 40대 여성들에게 저는 뭔가 생각해 봤더니 얼마 전에 저의 그 인스타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뭐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그 비포 애프터예요. 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네. 이따만 왔을 때,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완전히 살을 뺐을 때, 그때 거기에 댓글에 다들 뭐라고 달았냐면은 제일 많이 나온 댓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웃음이 나와 죽는 줄 알았어요. 존경한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이러길래 아니 그렇게 좋은 얘기 했을 땐 존경을 안 하더니 그래 이렇게 살을 빼니까 존경을 하냐 그래? 네. 너무 섭섭하다. 왜 이러냐 다들.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30, 40대 여성들이 아 내가 나이 50이 되면 나는 막 뚱뚱해지고 뭐 막 꿈도 못 갖고 정말 그렇게 사나 그랬더니 아니구나. 50이 돼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갖고 자신을 가꾸면서 또 한 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면서 신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딱 게 맞는 있어요. 말씀이세요. 그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존경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독 여성분들이 되게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30, 40대 여성님들은 내가 이렇게 뉴욕에 와서 패션쇼를 관람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모습도 동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나도 저 나이 되면 애들 좀 키워놓고 저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친 김에 오케이 좋다. 내가 하도 다이어트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미경 언니와 함께하는 100일 다이어트, 러브미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그러니까 말하면 온라인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에서 1일 선언을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1일.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제가 자기 몸무게의 10kg을 그것도 운동 열심히 해서 잘 감량한 사람을 다 초대해갖고 파티할 거예요. 와, 저도 봤는데 막 혼내시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서. 미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또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만의 비법이 또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다이어트는. 자꾸 다이어트 하면서 선생님은 뭐 먹고 뺐냐 그러는데 다이어트는요 뭘 먹는 게 아니에요. 뭘 안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 이상한 걸 먹어서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 이상 투자해야 돼요. 3시간 이상 3시간이니까 되나요? 1시간 반은 운동이고요. 네. 1시간 반은 먹는 데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걸 이전에 먹었던 걸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 그냥 막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막 사 먹고 그렇죠.
이러면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땐 시간이 걸려요. 1시간 반 동안 내가 먹는 걸 내가 요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칼로리 딱 낮게 그러나 영양식으로 네. 뭐 밥이면 현미밥을 주로 먹는다든지 닭가슴살과 야채를 먹는다든지 시간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시장 가서 닭가슴살 사야 되지. 아우. 야채 사야 되지. 그쵸. 특별히 야채 조리해야 되지. 3시간 들어요. 아, 보통 엄마들은 정성이 들어요. 그쵸. 그냥 아이들 먹는 거 남편에 맞추다 보니까 날 위한 식단을 짜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3시간 투자를 해야 정도의 되는군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시간을 내가 투자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게 네. 정성이 있어야 살이 빠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이제 저희 프로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포커스인 네. 첫 시간 때는 작가로 오셨다가 네. 이제는 포커스인 두 번째 시간에서는 또 패션 디자이너로 오셨다가 진짜 그랬네, 그죠? 아니 계속 지금 직업이 바뀌고 계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하실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확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하나 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 벅차거든요. 그거 노하우 진짜 알려드릴게요. 내가 네네. 몰랐는데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질문해서 답하다가 내가 찾아낸 게 있는데요. 너는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니? 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루가 길잖아. 24시간 안에 너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하고 12시간을 보내냐? 그게 더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루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담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루 안에 아침엔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하는데 쓸 수 있고, 그죠? 네. 뭐 오후쯤에는 뭐 심심하니까 재봉도 좀 하고 배우고, 네. 그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강의도 하고 책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애들은 같이 시간 내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하루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종이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하루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구역을. 그러면 1, 2, 3, 4 네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네. 이게 다음 날이야.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네.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이렇게 착착 쌓아다 보면은 다 전문가가 되지 않나요? 아. 한 5년 후에? 맞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 네, 어떤 네. 거냐면 내 하루 스케줄 안에 없는 일은 내 10년의 스케줄에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어를 하루에 3시간씩 해. 뭐든지 3시간이 중요해요. 영어도 잘하고 싶으면 하루에 3시간 이상 투자해야 돼요. 다이어트 잘하고 싶으면 3시간 이상 투자. 재봉 잘하고 싶으면 3시간 이상 투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건 내가 그 일을 무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내가 영어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투자하면서 뭐 여러 방법을 독학으로 해. 10년 후에 영어를 당연히 엄청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한다면. 그러면 네. 잘하는 영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사건이 나한테 발생 안 되겠어요? 꿈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네. 하루 스케줄 안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포커스인 이제 보시는 우리 한인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만나 뵈서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여기 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저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왔었거든요. 여러분과 항상 저한테 많은 글들로 여러분이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사실은 제 그 유튜브 김미경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지 힘드신 거, 사는데 힘드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사느냐고 애쓰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